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제가 국회의장 때 저는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의장 산하에 그 인성 함량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의 김문조 명예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셔서 7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인성보감인데요. 이 인성보감이 국회에서 이제 만들다가 보니까 비매품이 되어서 전국의 도서관이나 이제 학교에는 보냈습니다만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가 어렵고 또 절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새한국의 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게 파트가 4개로 나뉘는데 각 파트마다 6개의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의 그 소중한 나 편에 그 첫 덕목인 자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한 사람의 현명한 선택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빛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과 자만은 일을 거르치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그 근본이 됩니다. 나보다도 작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다가 결국 그 약한 상대에게 쓰러지기도 하고요. 나보다 힘이 세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상대방에게 큰 코를 다치는 그러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고 지키는 보배 같은 열쇠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늘 겸손으로 자신의 총명함을 지킨다. 그리고 성공이 천하를 덮을만 하더라도 겸손으로 그 용맹을 지키고 부유하기가 온 세상을 차지할 정도라도 겸손으로서 그 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심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심보감의 이 구절은 능력 있고 성공하고 또 용맹하고 부유한 사람이 더욱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덕목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더욱 이 겸손을 인생의 가장 큰 덕목으로 알고 살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교만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위가 아주 높고 부자인 사람이 교만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강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겸손함은 때때로 비굴함이나 또는 오만함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약자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비굴함으로 오해받기도 하고요. 겸손한 것을 말로만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오만한 것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가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또 우리 속담에는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 표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겸손하라는 우리 속담의 이 얘기가 되겠죠. 춘추 좌전에 보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겸손할 줄을 알면은 그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노자의 그 도덕경에 보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겸손은 인간으로서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야 할 덕목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역에 겸괴가 있는데요. 그 주 겸괴를 잠깐 소개하면요. 하늘의 원리는 가득 찬 것을 들어서 겸손한 사람한테 보태준다. 그리고 땅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령의 돈은 교만한 사람을 벌주고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겸손은 사람을 더욱 높여주고 빛나게 하며 일생을 마칠 때까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다. 구역 겸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역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우주의 원리고 인간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미움과 질시를 받는다는 이 귀절은 인간이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비자에 보면 물이 말라버린 그 연못 속에 있는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가뭄에 그 연못이 빼짝 마르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연못 속에 사는 뱀들이 다른 연못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연못에 사는 아주 작은 뱀이 나서서 큰 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앞장서고 내가 뒤따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통 뱀인 줄 알고 분명히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 나를, 그러니까 작은 뱀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당신의 큰 뱀의 등에 태우고 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조그만 나를 당신처럼 큰 뱀이 떠받드는 것을 보고 나를 아주 신성한 뱀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서 아무런 해도 안 끼치고 오히려 떠받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뱀이 들어보니까 이 제안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뱀들은 당당히 사람들이 많은 길을 거쳐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큰 뱀 위에 작은 뱀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작은 뱀을 떠받드는 것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뱀을 건드리지 않았고 뱀들은 결국 목적지까지 아무런 장애 없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윗사람의 겸손이 조직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학택지사입니다. 뱀사자로 학택지사입니다. 말라버린 연못에서 살던 뱀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대왕뱀이 겸손했기 때문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이혜인 수녀님의 겸손을 하얀 소금에 비유한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께서는 자기 도취의 부패를 막아주는 겸손은 하얀 소금, 욕심을 버릴수록 숨어서도 빛나는 눈부신 소금이네. 무시당해도 묵묵하고 부서져도 더럽지 않은 겸손은 하얀 소금.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겸손은 소금처럼 세상에 간을 맞추고 세상을 더욱 생명력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은 때로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자기 도취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의 사상가인 노자께서는 물을 통해서 겸손이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물은 모든 만물을 육성하고 키워주지만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는 겸손 때문이다. 노자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고 연못처럼 깊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은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베풀고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물은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을 때와 녹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 어쩌면 세상의 변화와 한 호흡으로 사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비법인 듯 합니다. 겸손에 대비되는 행태가 교만입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의 교만은 자신의 성공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지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불행의 심연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과 부를 믿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부도 겸손 없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고의 품성이요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인성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겸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신경외과 의사로서 또 부산의 봉생병원장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살아오면서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가끔 건방지다는 얘기를 듣고도 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라서 또 그리고 이제 허리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못하고 또 방바닥에 오래 앉지를 못해서 무릎을 펴기도 해서 남들에게 오만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장이 된 이후에도 저는 많은 은행에 신경을 쓴 이유가 혹시 제가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얘기를 들을까 해서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저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속담에 나오듯이 배가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듯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더욱 겸손해지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성 함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인성보감의 첫 번째 덕목인 자애편에 이어서 오늘 겸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